네, 다음은 세 번째 팀이죠. 유사 닥터라고 새로운 이름, 기존 대비 좀 바꾼 것 같아요. 유사 닥터. 닥터가 이제 메디컬 닥터죠. MD 의사니까 유사 의사, 가짜 의사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작품 개요부터 새로 다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표 자료도 보긴 했는데, 예, 요 부분 좀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으로 만든 부분 같이 설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사 닥터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스스로 사용자가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 병원을 추천해 준다.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소위 이걸 자가 진단 앱, 건강에 대한 자가 진단 앱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먼저 사용자 상태, 두통, 머리, 내외상, 상처가 생긴 거죠. 호흡기, 뭐 감기 이런 거 포함을 해서 을 묻고 선택한 증상에 맞는 문진표를 제시하고 그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다. 그래서 이 문진표를 만드는 거가 일반인은 할 수 없고요. 그 이제 의사가 많이 하죠. 의사가. 그래서 사전에 그 여러분이 그 종합병원 혹시 가봤나 모르겠는데, 종합병원 가면 간호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간호사가 이런 문진을 해요. 왜 왔는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외과로 가야 된다, 뭐 내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신과로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판별해 주는 걸 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문진표를 이용을 해서 상담과 문진표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가진단 앱으로 하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일 경우에는 앞머리가 찌끈거린다, 뭐 편두통,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움, 머리가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픔, 다 같은 말 같은데, 뭐 여하간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하나하나 선택하게 되면 당신은 뭐 두통이니까 어디로 가세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까지도 추천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픈 API 써서 병원 추천하는 거고요. 예, 그거 됐고요. 뭐 지도 보여주고 뭐 서비스 평가하겠다. 예, 네,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뭐 일반인이겠죠. 환자, 예비 환자, 언제 어디 사용되는가? 뭐 이건 뭐 좋습니다. 뭐 아이디어 도출의 계기 왜 만들었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앱만 있다. 다른 질병에 대한 자가진단 앱의 존재가 많지 않음. 있다는 거죠. 일단 예. 아파요라는 자가진단 앱이 17년 이후 중단이 되었다. 그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것도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앱을 만들어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평 받아서 뭐 실용성이 있다고 봤다. 뭐 좋습니다. 차별성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차별성. 기존의 아파요라고 하는 앱에서는 자가 문진표, 병원 수첩, 처방전, 병원 찾기. 뭐 이건 좋은데요. 근데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문진표 자체 디자인. 그다음에 뭐 디자인은 우리가 디자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새로 추가할 기능인 병원 추천과 리뷰 기능이다. 병원 추천이요? 추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추천할 건가요? 인공지능으로 하나? 병원 추천 기능의 경우 리뷰나 추천도 순으로 나열하겠다. 이 병원이 데이터가 쌓여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추천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추천해도 되나요? 자, 병원 추천, 그리고 방문한 병원에 대해 리뷰를 자신 있게 뭐 할 수 있다. 자가 문진표의 경우 예상되는 병명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장면을 알 수 없다. 뭐 당연하죠. 예, 뭐 약간 뭐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앰퍼센트 환자가 어떤 병을 제시한다.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여하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병원 추천하고 리뷰 기능.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통계 자료를 주겠다는 거죠. 예. 예, 시나리오입니다. 할아버지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한다. 손자가 어플을 설치해서 문진의 대답을 하는 거죠. 결과로 처방을 받고 병원 추천을 받게 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 네, 뭐 좋습니다. 이때 이제 병원 추천을 할 때 추천을 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할 건지, 제일 가까운 곳을 할 건지, 아니면 제일 그 뭐 풍문이라고 할까요? 그 리뷰가 좋은 곳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 세워야 되겠죠. 자, 시나리오 2입니다. 대학생이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모른다. 뭐 좋습니다. 어플을 설치한다. 병원 추천을 누른다. 병원 리뷰를 보고 찾아간다. 뭐 병원 리뷰 시스템으로 보면 될까요? 병원별로 별 주기. 예. 뭐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하나 봅니다. 예, 자가 진단을 통해서 병원 추천하겠다. 그다음에 예, 작품 개요 뭐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예, 평점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자, 과제에 대해서 제출한 겁니다. 팀 과제의 아키텍처, 일정표, 예산, 구성 요소 간 시간 흐름에 따른 실행 시나리오. 네, 좋네요. 원래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죠?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하나하나 봅시다. 네, 여러분 팀에서 그 뭡니까 그 유튜브로 작성해서 그 한 내용을 제가 좀 들었어요. 예, 그 내용이죠. 영어를 썼는데 뭐 굳이 영어를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맨 왼쪽에가 진단 앱이죠. 진단 앱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자기 진단, 그 다음에 더 위로 가면 문진 선택, 그 다음에 옆으로 그 문진에 대해서 뭐 시작 이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밑으로 가면 이제 하스피털 그러니까 병원 추천, 그 다음에 병원 리뷰, 그 다음에 병원 컨택에 대한 맵 지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오픈 API 이제 오타가 있네요. 예, 해서 그 사용자하고 병원 그러니까 질병 DB, 병원 DB는 이제 오픈 API를 통해서 하려나 봅니다. 대충 구조는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그 퀘스천 에어죠. 퀘스천 문진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그 아파요라고 하는 앱을 그대로 베낄 것 같은데 느낌에 예, 그 저작권은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추천할 건지 그 추천에 대한 그 기준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리뷰야 뭐 별표시하는 거니까. 근데 소비자가 리뷰를 잘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필요합니다.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리뷰를 해주겠죠. 네, 아까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뭐 5월 11일부터 바로 구현에 들어가나 봅니다. 예.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팀 과제 신청 마감 뭐 있네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뭐 관련된 내용 같은 것들은 그 링크 사업단에 한번 좀 문의를 해서 예. 뭐 여러분이 이제 주제를 바꿨으니까 또 지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실습 도교를 통해서 좀 처리하기 바랍니다. 네, 6월달 그 일정표죠. 해서 6월달에는 이제 이거 추천하는 것하고 병원에 대한 그 리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 그다음 맵도 넣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비용에 관련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도서하고 안드로이드 그 관련 도서 구매하세요. 도서관에서 빌려봐야 뭐 그죠? 최신 도서가 있을 가능성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 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 있으니까 좀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그 소프트웨어만 이제 오픈 API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좀 그 뭐 아이디어를 좀 내서 재료비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실행 시나리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앱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화면에 나올 테고요. 뭐 자가 진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픈 부위 선택을 해서 쭉쭉쭉 나와가지고 문진 결과가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두 번째는 병원 추천. 근데 병원 추천에 대한 그 기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병원 리뷰를 하겠다.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질병 정보 오픈 API가 있나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예, 그 부분은 한번 좀 같이 얘기해 보죠. 오른쪽에 그 DB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사 사례 아파요라고 하는 자가진단 앱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병원 찾아주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진료 과목하고 병원 찾는 거다. 아까 이제 종합병원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거죠. 종합병원에서 스스로 이제 그 문진을 하게 되면, 예,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쉽게 찾는 병원 위치, 그러니까 내 주변, 지역별 병원 이름. 이게 이제 추천하고 같은 거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을 찾아준다 할지 뭐 그런 겁니다. 뭐 병원 이름 가나다 순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리뷰에 의한 그 랭킹, 그죠? 랭킹에 의한 걸 추천하겠다는 거죠. 거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자주 가는 병원 즐겨찾기, 예, 뭐 병원 수첩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앱에서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전 모아보기. 여기 처방전 모아보기가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예전에服용했던 약이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칼럼이 들어가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소개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뭡니까? 구글 플레이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아파요라고 하는 앱을 한번 다운을 받고, 여러분이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화면을 한번 그 화면을 스캔해 보세요. 스캔 직접 사용해 봐서 내가 배가 아프다. 학생들 우리 두 명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한 학생은 배가 아프고 한 학생은 머리가 아프다.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과연 제대로 자가 진단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전부 스캔을 떠서 시나리오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참고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자세한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오픈 API를 사용한다고 해서, 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data.co.kr이라는 곳에서 그 오픈 API를 이용한 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파요라고 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예, 아파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요. 아래쪽에 보면 사용한 오픈 API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 건강보험에 대한 그 비용을 병원에 지불하는 곳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병원 정보에 대한 DB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기관별로 상세 정보. 거기에 이제 뭐 의사가 몇 명 있는지, 간호사가 몇 명 있는지, 뭐 진료과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정도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파요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문진 자체에 대한 것은 오픈 API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문진 내용은 아파요라고 하는 곳에 그 저작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진이 있고 그 문진에 대한 검증이 됐는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 사례를 냈습니다. 정신건강 자가 검진.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든 앱입니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진단 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하고 스캔을 좀 해서 이것도 아마 구글 플레이에 있는 거
직접 다운로드 한 건가요? 그렇게 보이진 않은데, 예, 약간 조사 분석을 할 때는 직접 해서 화면 하나하나를 스캔해서 얘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완전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든 앱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당 사이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제공하는 모바일 앱 종합 안내 뭐 여러 가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보면 되겠죠. 뭐 치매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오른쪽 밑에 있죠.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죠. 뭐. 그래서 맨 오른쪽 밑에 보면 정신건강 자가 검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네요. 요새 매일매일 우리가 보죠. 코로나 때문에. 그 옆에 보면 뭡니까? 예방접종 도우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 제로, 결핵을 뭐 없애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 좋습니다. 이런 데서 가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총평이고요. 여러분에게 추가 보완 사항을 이제 드리려고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사닥터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자가 진단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문진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병인지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병원 추천을 여러분은 좀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아파요하고 차이점이 뭐냐? 즉 사용자 반응 쪽인 것 같아요. 뭡니까 리뷰를 통해서 뭐 별 표시가 많으면 뭐 병원 추천으로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 추천에 대한 알고리즘이 없어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요 하고 그다음에 문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파요 거 갖다 쓸 것 같은데 느낌에 그랬습니다. 자, 추가 보완사항 볼게요. 최종 결과물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해봐라. 건강 자가진단에서 뭘 할 거냐. 모든 건강을 다 하나요? 그러니까 머리 아픔, 배 아픔, 뭐 종류가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다 할 건지 그걸 좀 한번 좀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로 사용 시나리오 한번 작성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니까 요 유사닥터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비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 지식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오픈 API에 쓴 것은 병원에 대한 정보만 있는 거죠. 수시로 바뀌겠지만 뭐 거기에 보면 병상 이런 거 바꾸는 것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만드는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문 지식이죠. 뭐 문진표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분야는 아닌 겁니다. 그죠? 의사나 뭐 보건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용자별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콘텐츠를 등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뭐 등록 안 하고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정할 건가. 환자들은 뭐 어떤 상태에서 병명에 대해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아파요라고 하는 것을 많이 참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관련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좀 써라. 그래서 어떤 기술 사용할 거냐. 그래서 예비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질문은 문지는 객관식으로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 문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지금 정말로 두통 건지 그걸 알고 싶은데 우리 유사닥터를 쓰게 되면 뭐 배 아픈 내과로 가라 뭐 이렇게 나오면 신뢰가 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전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잘못하면 유사 닥터가 아니고 사이비 닥터가 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건강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그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야를 할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병원에 그 어느 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그 선정해주는 기초 설문 수준인지, 그래서 요 설문지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냥 그 아파요거 베낄 게 아니고 도대체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어느 과로 보낼 건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은 뭐 공개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구글링을 통해서 아니면 의학협회 이런 곳에서 공개를 하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로 소프트웨어 화면을 직접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뭐 파워포인트 써도 좋습니다만 뭐 손으로 한번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손으로 돌아가는지를 반복적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든 시나리오는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스스로.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기술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시간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참여 인력별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 거냐, 그 다음에 아까 조사 분석한 결과는 뭐 어떻게 좀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 아까 말 정도까지 결과물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도 뭐 다른 팀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제일 중요한 거가 그건 거죠. 항상 설계가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